자, 그 중에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는 얘기를 할 건데 에너지가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제 좀 똑똑해졌어.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지만 물리에서 배우는 에너지는 사실은 두 가지의 에너지를 주로 배우죠.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이러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불러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렇게 구하면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m은 뭘 텐데? 질량이. v는 뭘까? 속. 여기죠. 왜냐면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력으로 계산하지 속도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근데 위치 에너지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름은 중력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은 이제 과거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가 잠재적. 그렇죠. 알아. 잠재적 에너지라는 거죠. 잠재되어 있다는 건 뭐가 될 에너지라는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이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으로 EP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러한 위치 에너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중력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로 이걸 중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러한 운동 에너지가 될 잠재될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누가 만들 수 있다? 중력이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죠? 힘이 눈에 보이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렇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 하니? 중력장. 그렇죠? 우리 주변에 중력이 막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장. 그죠? 이 중력에 반응하는 건 물질의 뭘까? 질량입니다. 질량이 중력에 반응합니다. 되겠어? 그럼 질량이 없는 애들은 중력과 반응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됐어. 그러니까 소리가 선생님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병신이죠. 소리는 질량이 없거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력장은요. 그 천체마다 1kg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구는요. 1kg당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힘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9점 얼마? 8 이렇게 하죠. 고등학교에서는 9.8쯤에 애새끼들은 짜증냅니다. 그래서 1kg당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멋진 말로 지구 중력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10m/s 제곱. 아, 지구는 1kg당 10N의 힘으로 당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질량이 있는 이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이 1kg면 10N의 힘으로 2kg면 20N의 힘으로 mkg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mg라고 하는 중력을 받아 이 얘기야.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있어 이 얘기잖아. 네. 그러면 얘를 나는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힘 줘야 돼. 자, 그 힘 중에서 최소한의 힘은 얼마야? mg. 그렇죠. 중력만큼 힘 주면 등속도로 올릴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최소한의 힘, 중력만큼 힘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h만큼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 h야. 그 일만큼을 내가 하면 사람은 일을 한 거지만 여기에는 A라는 물체의 입장에서는 일을 뭐 한 거니? 받은 거야.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겨?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에 올라가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중력과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생기는 에너지야.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중력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 갖는다고요? mg, h. 이게 바로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죠.
중력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일한 만큼 그 물체한테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죠.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그 힘과 무조건 무슨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구나. 그랬다가 놓으면 그 힘 때문에 돌아가면서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이거거든요.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가 뭐가 있냐면 용수철. 그렇죠. 탄성 위치 에너지. 자, 용수철이 이렇게 마찰이 없는 수표면에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상태, 평형 상태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에 질량이 m의 물체가 있어. 나는 이 용수철을 당길 거야. 그러면 얘를 당겨서 끌고 가는 동안 탄성력이라는 힘이 생기지. 네. 어느 방향으로 생겨? 내가 당기는 것과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탄성력이라는 게 생길 거잖아. 그치? 내가 준 힘과 반대 방향. 자, 그래서 이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요. 얘가 늘어난 길이가 x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까지 당기는 동안 내가 준 힘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떠냐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하고 늘어난 길이는 정확하게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얘 10N의 힘을 주니까 용수철이 2cm 늘어나. 그러면 10N의 힘을 계속 주면 2cm 끊어져요. 2cm씩 계속 늘어날까 아니면 2cm만 늘어날까? 2cm밖에 안 늘어나.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그냥 2cm에서 버티는 거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 더 늘어나게 하고 싶으면 힘을 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길이를 길게 하고 싶으면 힘의 크기도 점점 뭐하게 줘야 돼? 크게 줘야죠. 그 힘을 버티고 있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나. 그러면 내가 10N의 힘을 계속 주면 늘어나기가 늘어나? 아니죠. 거기서 그냥 버텨. 이 얘기야.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싶으면 힘의 크기를 점점 뭐하게 하면 돼? 크게 하면 돼.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의 상수가 K라고 치자. 너 무슨 말인지 알지? 용수철을 1m 잡아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 됐어? 자,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잡아당길 때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도 있어. 사실은 탄성력 어떻게 계산해? Kx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난생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 우리 저번 주에 했다. 단과 시간에 용수철 상수. 그쵸? 예를 들어 어떤 용수철이 있는데요. 그 용수철에 내가 10N의 물체를 매다니까 이 아이가 10cm 늘어났어. 됐어? 그래서 A라는 아이는요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 그러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몇 N의 힘이 필요하니? 100N. 그래서 이 용수철 A라는 용수철의 상수는 1m 늘어나는데 100N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써? 100 뉴턴 퍼 미터. 이게 용수철 상수야. 알겠어? 네. 그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사실은 용수철한테 주고 있는 힘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어. 용수철 상수가 100인데요. 늘어난 길이가 10cm. 그랬을 때 그 10cm 늘어나기 위해서 용수철에 준 힘, 탄성력은 F는 Kx.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100 뉴턴 퍼 미터고 늘어난 길이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어? 0.1 미터 집어넣으면 거리 단위도 계산이 되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0N. 내가 10N의 힘을 당기고 있는 거구나. 이게 되잖아? 그쵸? 용수철 상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는 KX로 우리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힘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다? 항상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용수철 상수. 그렇죠? 그래서 탄성력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값이야 라고 했고요. 이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는 네. 항상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세로가 뭔데요? 힘. 가로가 뭔데요? 그 힘으로 이동한 거리. 힘 곱하기 거리가 뭔데? 1.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사람이 한 일. 거꾸로 얘기하면 용수철이 받은 에너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만큼의 용수철이 받은 에너지. 멋진 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을 만들어. 2분의 1 KX 제곱
맞아요. 그래서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해. 맞아. 그럼 보면 나오네. 그러면 용수철을 x만큼 늘어뜨렸어. 당겼어. 그랬다 마찰이 없어. 내가 손을 놔. 그러면 이 새끼가요. 제자리로 돌아가죠? 예. 돌아가는 동안 힘을 받는 방향과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이 뭐해? 같아요. 그러면 속력이 뭐해져? 중간. 그래서 원래 자리 멋진 말 평형점에 왔어. 못 멈추죠? 속력이 너무 빨라. 멈출 수 없어. 뭐 때문에? 운동 어떤 관성? 운동 관성. 그래서 반대편까지로 가죠. 언제까지 가? 멈출 때까지. 그 멈출 때까지가 언제 돼? 늘어난 만큼 거꾸로 압축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최대한 x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 순간을 가. 평형점을 놨을 때가 나. 알겠냐? 가에서의 에너지가 크냐, 나에서의 에너지가 크냐? 같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되죠. 네, 맞죠? 단지 형태만 다른 거죠. 자, 가로 잡아당겼을 때요. 순간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고 있어. 물체는 가고 있니 멈추고 있니? 멈추고 있죠. 그러면 가 순간에는요. 탄성 에너지 있습니다. 2분의 1 k x제곱.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0이죠. 그러면 이 둘을 합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일까요?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k x제곱. 맞아? 그랬다가 손을 놔서 얘가 평형점에 오는 순간 거기를 놔. 탄성 에너지 얼마입니까? 0. 0.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뭐 돼야 됩니까? 보존. 보존. 그러면 이 순간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크기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속력은 보여? 속력은 V는 루트 그죠? 루트 n분의 k x 제곱으로 쓰던지 x 밖으로 빼던지. 맞아? 이런 얘기죠. 요만큼의 속력 가질 거야. 근데 예명할 손을 놔서 평형점에 오지 않고 그 중간 어디쯤 지나는 순간. 다시 말해. 늘어난 길이가 절반 2분의 1 x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 이거죠. 자, 이때 정확하게 x만큼 당겼다가 놓으니까 변형된 길이가 딱 절반 되는 위치에 왔어. 이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 몇 대 몇? 1대1. 1대1이 아니야. 1대4 그래요. 이 지점을 x라고 할게요. x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k x 제곱. 납득? 네. 근데 절반만큼만 남아있어. 그럼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 맞아? 탄성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없어. 계산해봐. 4분의 1. 8분의 1 KX 제곱. 고추 다 딴다 이 새끼야. 얼마? 8분의 1 kx 제곱이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2분의 1 kx 제곱이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8분의 3 kx 제곱의 크기여야죠. 네. 납득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4. 1대 3이다. 절대 1대 1 아니다. 네. 맞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더라. 이게 탄성 에너지다. 자, 근데 선생님 왜요? 탄성 에너지도 정확하게 탄성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내? 운동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정확하게 뭘 만들어내? 운동 에너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들을 멋진 말로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분류할 때 두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 비보존력. 비보존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중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우주에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력. 그렇죠. 중력, 탄성력. 탄성력. 네. 뭡니까? 전기력. 그걸 뺀 나머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이 세 가지의 힘이 바로 뭘 만든다?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전기 포텐셜 에너지. 네. 작년에 1차 출석 면담에 나왔다니까. 작년에 1차 출석 면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접수.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딱 이 네 가지 힘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묶어서 나오는 힘이 이 네 개입니다. 맞아요. 이 힘을 분류하시는데요. 이 힘을 분류하는데 세 개, 한 개로 분류하시고요. 기준이 뭐였는지 얘기하시고 두 개로 분류하고 기준이 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래서 신도림인가 신서 전체에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너네 3학년 생기고 이제 여름방학 때 딱 뛰시면 모든 과목 선생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신성과 신도림입니다. 아이는 다른데 코멘트는 다 똑같습니다. 특히 과학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코멘트는 이미 달려져 있겠군요. 뜯어서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코멘트에 1학년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의 힘의 특징과 그래서 특징과 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싸그리 다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한날 한시에 면접 보더라고요. 자, 하자. 자, 신도림 손, 신서 손. 자, 신서 셋. 자, 민서야. 세 개 한 개로 나눠봐. 땡, 떨어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장주원 3대1. 2대2밖에 모르겠어요. 2대2. 그럼 민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우리 민서도 2대1을 원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선배들은 얘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중학교 때 사실 중학교 때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더럽게 많이 해줬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많이 아이들이 얘기했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해봐. 3대1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찬성해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과 방해하지 않는 힘?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뭔데? 마찰력.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고 그걸 뺀 나머지는 물체의 운동을 도와주는 힘? 선생님 3분만 주세요. 싫어. 네, 알죠, 할 수 있어요. 네. 중력이 있을 때 작용할 수 있는 것과 중력이 없을 때 작용할 수 있는. 중력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고 중력이 없을 때도 적용할 수 있고. 유연. 중력이나 탄성이랑 마찰력이요. 중력이 1이고 이렇게 나누라고요? 기준이 뭔데요? 중력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하는 건데 탄성력 같은 경우는 끌어줘야지 일어나는 거고 마찰력은 운동해야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고 부력은 중력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힘이기 때문에 3대 1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외부에 뭔가가 필요하다. 네,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접 가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주장이 뚜렷하게 근거만 얘기할 수 있으면 납득만 시킬 수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납득만 시킬 수 있으면 돼요. 대신에 절대 거기 있는 선생님하고 싸우고 오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안 돼요? 인간의 짓 하잖아. 자기 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납득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또요. 볼 것 같아. 7인. 아니 전에 해주셨는데 응. 그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힘이랑 그 붙어 있어야지만 작용하는 힘. 아나 저거를 작년 선배들이 다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과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으로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요. 중력이라는 건 지면과 떨어져 있는 새한테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접촉할 필요가 없죠. 근데 탄성력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용수철을 잡아당겨줘야 되거든요. 마찰력은 물체와 바닥이 접촉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접촉면이 있어요. 근데 부력은 이 새끼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접촉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힘이야. 얘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야. 그럼 너네 얘기해봐.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에 중력 말고 또 있어. 자기력. 자기력이야. 전기력이야. 전기를 때 있잖아.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니거나 그죠? 자기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력과 모두 있다? 자기력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4개만 배웠으니까 1대 3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됐죠? 2대 2는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누면 됐죠? 이걸 보러 왔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대답하는 아이가 작년에 신서가 6명인가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와. 그 중에서 2명 대답하고 4명이 대답 못했어요. 그 중요하다. 네. 네 명은요. 4명은 떨어졌죠. 그래서요.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워서 모르진 않습니다. 그걸 어떤 의미로 물어본 거냐. 작년에 어떤 언니가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분리량이야 다른 분리량이야? 저를 갖다 놨어요. 왜? 단가. 네. 서로 전환될 수 있어요. 네. 일과 에너지가 같은 분리량이니 다른 분리량이니 물어봤습니다. 지금 신소를 다릅니다. 아니, 신소가 아니고 세종과학으로 다릅니다. 그 언니 학교가 어디지? 신도입니다. 과학만 보는 학교가 어디야? 이번에. 아무튼 그래요. 걔네들은 특이하게 중간고사 때 과학만 봤습니다. 수학도 안 봤습니다. 개부럽죠? 그래서 걔는 시험 기간에 드라마 보고 놀았어요. 한 과목 보는데 과학만 봐요. 아 쌤이 그 하루 줬는데 뭐 있냐고 물어봤는데 드라마 봤다는 거리가. 그래서 애들이 너는 시험 대비를 왜 하니? 이랬더니 그냥 학원에서 쉬려서 쉬었어. 뭐 이런 애입니다. 그 아이가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물리량이에요. 단위가 갖고 서로 전환되는 관계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걔는 다른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말까요? 일은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량이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운동량은 아니죠. 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근거만 정확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과거에서 이렇게 열린 문항을 많이 물어봅니다. 열린 문항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게 맞아 틀려 하지 말고 무조건 내질러야 돼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합니다. 논리적이면 된다. 싸우지는 말자. 맞다고요. 선생님 이거 진짜 싸우고 야, 내가 작년에요. 영재에서 정말 머리가 괜찮은 애가 있어요. 오타쿠입니다. 사회성이 없고 자기 의견을 말할 줄 모릅니다. 어느 표현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요.
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학 물리 자소서를 썼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써놔도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지도 남들한테 자기가 생각한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면접 대비를 제대로 못해줬어. 맨날 싸우기만 해서 나 갔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떨어졌어요. 근데 걔는 영재 시험을 보면 물리가 탑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과거를 가야 돼. 과거나 영재를 가야 돼. 일반고에 가면 안 나옵니다. 영재 과거 시수하고 일반고 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수학하고 과학에 극단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과거나 영재고를 가야 인정을 받죠. 근데 일반고에서는 한 과목만 잘하는 아이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내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 내신은 그렇게 합니다. 조절도 수학, 과학, 성적만으로 조절이 되잖아요. 영어도 돼요. 영어도 잘해요? 그럼 한성 가시면 됩니다. 한성은 조절에 영어 성적이 들어갑니다. 세종은 영어 성적 안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럼 한성 가는 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년 전이구나. 4년 전에 아이 중에 여자애 한 명이 중학교 3학년 때 딱 과거가 올라오면서 딱 중학교 2학년 과학까지만 했던 애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그 한성 과고 갔는데 조절을 했어요. 자기는 조절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 성적이 받쳐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씩의 조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종하고 한성이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3개, 1개, 2개, 2개. 그래서 뭔가를 단편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면접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는 연습. 그래서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나왔던 것들 그때 선생님이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보존력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 보존력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 원수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형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은 여기까지 배웁니다. 고3 수준이 여기를 배우는 거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 오늘은 예를 하고자 해서 16번 문제를 넣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죠. 어차피 지금은 너네가 우리 학원에서 1등 해도 세종과고를 떨어질 수 있죠. 이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의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반응합니다.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됐죠? 네. 얘랑 똑같은 거. 모든 현상을 중력으로 생각하시면 편한데 얘랑 똑같은 아이가 뭐냐면 사실은 이 안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됐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럴게? 전기장. 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뭘까? 물체 질량일까? 전혀 상관없죠. 전하야. 됐어? 그러니까 전기장 안 했는데 내가 전기를 안 띄고 있어. 중성이야. 난 저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런 얘기야.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건 물질의 전하량이야. 전하량. 이런 식으로. 됐어? 전기장을 설명할 때 기준은 누구니? 플러스 1쿨롱이야. 됐어? 네. 전기장을 설명할 때, 전기를 설명할 때 기준은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모든 설명을 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우리는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 A, B. A는 플러스 4쿨롱이고 B는 마이너스 2쿨롱이고 얘는 질량이 M인데 얘는 질량이 2M이야. 두 물질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냐면 R인데 나 궁금해. 선생님하고 담교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그쵸. 선생님 배에서 지금 여기까지진 않습니다.
맞죠? 항상 모든 물질 사이의 거리는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무게 중심에서 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로 넣은 거야. 표시는 이렇게 해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물질 사이의 거리가 2m 떨어져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죠. 그죠? 이때 서로 반대극이니까 서로 뭐 하는 힘이 작용할까요? 당기는 힘.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인력. 맞습니다. 자, 이때 A가 받는 인력이 세니까 B가 받는 인력이 세니까 같아요. 같죠? 왜 같습니까? 작용이 맞아. 그쵸?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같을 건데 그 힘의 크기 전기력 어떻게 구합니까? R 제곱분의 크로 구한다. R 제곱분의 크. 근데 왜 병신이야? 알겠어? R 제곱분의 크가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R이라는 건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2의 제곱분의 K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인데 우리는 그냥 일로 놓죠. 됐죠? 네, 필요하면 상수는 문제에 줍니다. 그거 대입하면 돼요. 자, 1 곱하기 Q1, Q2는 각각의 전하가 띄고 있는 전하량. 됐죠? 네,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 그래서 계산하면 얘네들끼리 서로를 당기는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대략 2N에 해당되는 힘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2N의 힘으로 각각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됐죠? 그랬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새끼를 접촉시킵니다. 기억나냐? A와 B를 붙여. 변할까 안 변할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 모든 물질은 접촉하는 순간 무조건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도 접촉시키는 순간 뭐가 같아집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이동합니까? 에너지. 그래서 같아진 순간을 뭐라 그럽니까? 열탕량. 그때 움직인 열의 양을 뭐라 그럽니까? 열량. 열량. 어떻게 계산합니까? CMC. 아까 했잖아요. 됐어? 시험타. 그걸로 계산했잖아요. 그게 중학교 1학년 사고야. 우리가 배웠어.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열을 가지고 열의 차이가 있는 물질들은요. 모든 물질이 붙여놓으면 그 열이 같아지려고 열이 이동한다는 거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접촉시키면 얘네들은 전하량과 극이 같아지려고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전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하가 움직인다고 표현하죠. 전하가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이 다른 애들을 접촉시키면 전하량의 세기와 극이 같아질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멋진 말로 전하량 되죠. 자, 전하가 움직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몰라도 됩니다.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그럼 선생님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붙이면 무조건 극이 같아져. 플러스 더 마이너스 더. 무슨 극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당연하죠. 이 새끼가 세니까. 됐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Q1 플러스 Q2 한 값을 반띵하면 돼요. 이게 전하가 재배열된 결과입니다. 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2 더해서 반띵 얼마 나오니? 1 플러스 1쿨 맞습니까? 얘네가 플러스 1쿨로 플러스 1쿨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면 이 새끼 플러스 1쿨롱이고 이 새끼 플러스 1쿨롱이니까 이제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청력이 되겠죠. 예. 됐죠? 정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다시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돼요. 되죠? 네. 그래서 R제곱분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얼마? 4분의 1N에 해당되는 힘이 되죠. 알겠어? 처음보다 뭐 해줬네? 약해졌네?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대전제가 필요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가들이다. 이렇게 해서 전하가 재배열될 때 반드시 세기가 같아요? 이거는요. 둘의 재질이 같을 때 철철, 구리구리. 그리고 크기
크기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요. 이 새끼는 크기가 열나 큰데 이 새끼는 열나 작아. 이럴 때요. 반지름의 비율로 전화를 나눠갔습니다. 반지름이 1대2면 전화를 1대2로 나눠 가져야 전화의 간격이 등간격이 돼. 서로. 알겠어?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종하고 가서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무조건 크기가 같을 때야. 알겠죠? 제주도 같아. 그럴 때 이런 식의 전화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네. 근데 그러면 크기는 다른데 크기가 큰 게 질량이 다르면 질량하고 상관없어요. 크기야. 크기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서로 됐죠? 플러스 입자와 플러스 입자 사이에는 서로 미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반지름이 R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3R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 입자가요. 여기에 10개 있어. 여기에도 10개 있어. 공평하니? 아니요. 실제로 재배열이 되는 이유는 공평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됐어? 예. 그러니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과 얘 사이의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뭐예요? 같아요. 같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럴 경우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기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화의 재배열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게 열표현과 비슷한 개념이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다시 불러 F는 R 제곱분의 크.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크크크라고 하면 안 돼. K, Q1, Q2라고 해야 돼. 면접 보러 가서 R 제곱분의 크크크요. 안 돼? 되겠어?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봐. 여기가 R이 2m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쿨롱이야. 여기 칠판 진짜 좋아요. 정말 잘 지워져요. 별로 잘 안 좋죠. 우리 히라쌤도 잘 지우지 않으세요? 네, 싫었습니다. 저쪽보다 잘 지우지 않아? 들었으면 아니야, 여전해? 괜찮아지는 것 같네요. 선생님 판서도 한 10% 정도. 근데 정말 잘 지워져요. 보현쌤 글씨는 나아졌는데 누가 더 좋아졌는데 선생님 글씨는 네. 자,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R 제곱분의 크크크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전기력 구하면 아까 우리가 뭐 4N이라 했나? 2N이라 했나? 네. 그 정도 이미 작용한다고 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4분의 17쿨롱을 갖다 놓으면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가 될까요?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싫어. 여기에 5분의 31쿨롱을 갖다 대면 뭐! 됐어? 네. 13분의 71쿨롱을 갖다 대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전하는 고정되어 있고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도 고정되어 있는데 전화량. B 쪽에 갖다 놓는 전하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전기력의 세기도 그때그때 달라지잖아. 네. 자, 그래서 전기력을 새로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는 실제 전기력을 구하지 않고 여기 기준 전하를 갖다 놓자. 누구?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이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을 구하자. 얼마니? R 제곱분의 그 1이죠. 이건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 구하면 되죠. 그 K 됐어. 그래서 구했다고 치자. 그 구했다고 치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쿨롱 상수 1이고요. 전하량 4니까 그 사람 얼마니? 1뉴턴이야. 그죠? 이만큼 설명해. 근데 선생님 5분의 31쿨롱 바꾸면? 1쿨롱이 아니고 얼마? 5분의 31. 그럼 전기력은 5분의 31배 하면 돼. 그러니까 1뉴턴이 아니고 얼마야? 5분의 31뉴턴이야. 맞아? 예. 13분의 71쿨롱을 갖다 대면 13분의 71배 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13분의 71뉴턴이야. 맞아? 여기다 2쿨롱 갖다 대면
2배. 아니 2배 하면 되죠. 3쿨롱 갖다 대면 3배. Q쿨롱 갖다 대면 큐베. 뭐야? 됐어. 그러니까 1쿨롱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구해. 그래놓고 1쿨롱이 아니고 실제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하고, Q쿨롱이면 10배 하라. 그러면 실제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서로를 주고받는 뭐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자. 전기를 띤 입자 그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는 힘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전기력. 그래서 Q라는 전하와 얘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해서요. 전기력은 F라고 쓰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R 제곱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 Q2 값이 바뀌면 전기력을 새로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플러스 1쿨롱에 누가 있다고 치자? 기준 전하. 이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표준 힘을 구하자. 그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자. 그걸 F라고 안 쓰고 일렉트로닉 그래서 E라고 쓰는 거야. 됐어? 이걸 어떻게 구해?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돼. 맞죠? 네. 어차피 Q2는 얼마일 거니까? 1일 거니까.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R 제곱분의 뭘로 계산한다고? 아니야.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근데 얘가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몇 배? 2배. Q쿨롱이면 큐베. 그래서요. 전기장의 세기를 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전기력 구할 수 있는데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 Q배 하면 된다. 됐어? 그래서 보면아 이거 단위가 뭐야? 읽어. 쿨롱력. 내가 이렇게 읽어. 네. Q2력 쿨롱력. 외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읽어. 쿨롱력.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우고 다녔어. 쿨롱력. 알겠냐? 예. Q2력.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전기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아까 중력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뭐가 있다고? 전기장. 전기장의 세기가 됐어. 2 뉴턴 퍼 쿨롱이야. 무슨 말인지 보여? 1쿨롱당 몇 뉴턴이니? 2뉴턴이 당겨. 그 뜻이잖아. 이게 전기장의 세기 단위야. 실제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요.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당 작용하는 힘이라서요. 뉴턴 퍼 쿨롱이라고. 1쿨롱이 아니면 2쿨롱이면? 2쿨롱 곱하세요? 지워지죠? 몇 뉴턴? 4뉴턴. 알겠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요. 2쿨롱도 아니고 몇 쿨롱이야? 4쿨롱이야. 그러면 이 전기장은 얘를 몇 뉴턴의 힘을 당기고 있냐? 몇 뉴턴? 8뉴턴. 단위가 맞아. 얼마 있나? 단위가 뉴턴. 몇 뉴턴의 힘을 당긴다고? 4뉴턴의 힘을 당겨. 됐어? 예. 나 8뉴턴의 힘을 당겨요. 됐어? 그래서 꼬맹아 잘 봐. 얘 당기는 힘이 뭐라고요? Q, E. 얘 당기는 힘이 뭐라고요? mg. 중력과 속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기장의 세기야. 알겠죠? 네. Q만큼의 힘으로 당겨요. 그 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에 붙겠죠? 네. 그러려면 꼬맹아 아래쪽이 무슨 극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에요. 이걸 땅바닥으로 보세요. 저 하늘은 무슨 극일까요? 플러스 8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어느 방향?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알겠어? 그래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하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은요 질량하고 무관하고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반응합니다.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받는 힘을 실제로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전기력은 Q력으로 계산합니다. 이해돼? 네.
저는 이 새끼를요 억지로 들어 올릴 거예요. 기억나냐? 기억나냐? 오케이. 최소한 필요한 힘이 얼마예요? Q2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D만큼 들어 올릴 거야. 그럼 힘에다가 움직임 폭을 곱해, 거리를 곱해. 그럼 뭐야? Q, D. 이게 사람이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해준 일이지. 예. 그러면 이 새끼는 그 일만큼 뭐 했어? 받았지? 에너지. 받아서 뭐가 생긴다고? 에너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렇죠, 이 새끼야. 오이.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예요? 지금 했잖아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Q, E, D. 맞아? QED야. 그럼 이건 1쿨롱이면요? 저게 Q쿨롱인데. 그래서 선생님 얘가 2쿨롱일 때 전기 에너지 그럼 구했어요. 2쿨롱 아니 4쿨롱일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은 8뉴턴이고요. 움직인 거리가 1m라고 치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 얼마라고요? 4, 2. 얼마입니까? 8줄. 아, 8줄. 뭐 이렇게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4쿨롱이 아니고 4분의 17쿨롱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잖아. 안 때리는 거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냥 우리는 1쿨롱의 전하가 여기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를 먼저 구하자.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 뭡니까? 1쿨롱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1이죠. 네. 그럼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1이.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은 전기력.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 Q쿨롱의 전하가 받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라고 불러. 그게 Q이라고 구하면 돼. 그럼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1이. 정기적 위치 에너지. 뭡니까? 전이. 됐어. 이거 중2 때 배웠다 전위를. 볼트 아니에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 전압의 기호 V. 이게 뭐니? 저게 아이야. 됐어? V는 2D. 됐어? 여기가 1쿨롱이니까 2D. 됐어? 네. 자 그럼 전위의 단위가 뭐였어? 볼트. 볼트. 10볼트 건전지 있어요. 이거 원래 뭐라고 써야 돼? 10 줄 퍼 쿨롱. 1쿨롱의 전화가 하는 전기까지. 이걸 그냥 볼트라고 부르는 거야. 10볼트는 볼트가 아니야. 10줄이야. 알겠어? 이 새끼 10줄의 에너지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사는데 1.5볼트야. 와, 이 새끼 1.5볼트의 에너지를 주겠다는 거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가 그래서 볼트야. 네. 그럼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 ED를 V로 써도 돼. 그러다가 요거 ED 자리를 뭐 쓰면 된다고? V. QV. 이게 전기 에너지를 아시겠지? 알아? QV. 되겠어? 네. 오메가 1A의 정의. 도선에 1A의 전류가 흘러요. 1A의 정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그래서 한 단면을 봤을 때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얼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 이게 1A야. 그래서 네,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1A라고 한다. 우와! 1초 동안 10쿨롱이 움직였는데? 이게 10A. 이게 10A야. 0.1초 동안 1쿨롱이 움직였대요. 10A. 이게 10A. 알겠어? 네. 이게 전류야. 그럼 꼬맹아, 전류는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 어차피 또 죽어. 맞아? 이해돼? 네. 이해돼? 이게 전류야.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달량. 이게 전류였어. 아니, 그럼 머리 있는 척해. I have a brain. Q는 TI. IT. 우리나라 IT 강국이야. 어디서 들어봤어요? IT겠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야. 아 저기서 파이팅. 들어봤구나. 됐어. 아니, 자, 꼬맹아. Q 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IT. ITV. 그러면 IBT.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비트. 업비트. 예? 마이너스. Q 자리에 됐어. IT 집어넣어.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됐어.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웠나? 비트. 진짜요? 기억 안 나.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중상식적 허브를 들고. 무슨 아니냐? 그 컴퓨터 용량. 우리가 그걸 배웠어. 고3 말하는 겁니까? 중3 말하는 거? 중상. 뭘 배우는 거예요? A 꼬마 전고 R1은 3호. B 꼬마 전고 R2는 6호. 18V. 아, 그래서 여기에 10초 동안 전류가 흘러. 진짜 저도 할 건 없어요.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험권이죠. 예? 어디요? 6단원이요? 네. 아니, 중학교 3학년에 네. 전공가 있어요. 네. 자, 보면 아. 몇 옴? 몇 옴? 9옴, 9옴. 몇 볼트? 18V, 18볼트. 몇 암페어? 2A. 2암페어. 그러면 2암페어가 나가. 그래서 몇 볼트로 충전해서 나가? 18볼트로 충전해서 나가. 네. 다시 생각해. 18볼트로 충전했다는 건 에너지 얼마 가지고 나간다고? 18줄까지. 그거 언제 써? 저항을 저항을, 기가요. 저항을. 저항을 지나갈 때 써요. 예. 다시 에너지는 뭐 되는 거니? 전환. 그러면 이 꼬마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그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거지. 예. 18볼트 중에서 몇 볼트를? 3V. 6볼트. 저항 안 되겠죠? 6볼트. 아, 6포인트. 잘못했죠. 전류가 2암페어 가죠. 예. 여기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집에 들어올 때 몇 암페어로 들어와야 되니? 2암페어로 가죠. 에? 맞잖아. 맞죠? 들어올 때 몇 볼트로 들어와요? 0볼트. 다 쓰고 들어와요. 네. 아. 이 전자가 갑니다. 가다가 첫 번째 꼬마 전구를 만나요. 전자 몇 개 들어갑니까? 여. 2개. 그대로 2암페어 그대로 가요. 셀 길이 없어요. 맞아요? 예. I2. 이죠. 여기서 몇 볼트 써요? 6볼트. V1은 IR. 맞아? 예. V1 몇 볼트? 6볼트. V2 몇 볼트? 12볼트.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6줄만큼의 무슨 에너지로? 비대 에너지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12. 12줄만큼 한 거죠. 예.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A 꼬마 전구 중하고 B 꼬마 전구 중에서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어? B. 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꼬마 전구 뭐하다? 밝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꼬마 전구가 더 밝니? 밝기 비교해봐 라고 합니다. 밝기는 그 꼬마 전구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냐? 전기 에너지 원식 뭡니까? 비트. 첫 번째 A 꼬마 전구 몇 볼트 썼어요? 6볼트. 몇 암페어 지나갔어요? 2암페어. 몇 초 동안에 흘렀어요? 10초. 그러면 얘는 전기 에너지 얼마 사용했어요? 120. 120줄. 요만큼 밝아요. 그 얘기입니다. 맞아? 예. B 꼬마 전구의 밝기 몇 볼트? 12V. 12볼트. 몇 암페어? 2A. 2암페어. 몇 초? 10초. 240줄. 네, 240줄만큼 밝아요. 누가 더 밝습니까? B요. 몇 배 밝습니까? 2배. 이게 밝기입니다. 그러면 직렬 회로에서 밝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거 밝기 결국은 전압. 1대2라는 얘기잖아요. 이 B를 결정한 게 뭘까요? 전압. 전류. 시간입니까? 개념이죠. 전압. 뭘까요? 전압. 전류일까요? 아니죠. 뭘까요? 전압. 전압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압을 1대2로 나눠줬을까요? 저항입니다.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직렬이든 병렬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항은 그 회로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직렬 회로에서는 뭘 나눠줍니까? 전 앞밖에 못 나눠요. 전류로 나눌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러면 저항이 뭘 나누는 거냐면 전압을 나누는데 우리의 오미 했어요.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례로 나눕니다.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1. 그러니까 전압도 몇 대 몇으로 1대1.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8V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갖게 되어 있어요. 1대 1대 2. 맞습니까? 예. 이게 중3이에요? 네. 잘 봐. 이게 중3이더라. 요번에 시험 봤던 영재 3월달 모의고사 문제죠. 3월 31일 저항을 하나 더 붙였을 때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그죠? 영재 입시 문제예요. 꼬마 정보 C, D. 합성정 얼마냐? 2옴이죠. 몇 볼트입니까? 18V. 몇 암페어입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와. 9암페어죠. V는 I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9암페어가 나갑니다. 몇 볼트로 충전해서 나옵니까? 18V.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 9암페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전자 9개 나간다 이 생각이에요. 맞아요? 전자 9개가 나가고 있어요. 9개의 전자가 나가는데요. 전자 한 개당 에너지 얼마씩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2줄. 아, 2줄. 4줄. 아닌데 18볼트요. 볼트의 뜻이 뭐예요? 1쿨롬당 18줄씩 에너지 줘. 이거잖아요. 전자 한 개당 18볼트씩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9암페어는 전자 9개 있어. 그러니까 한 개당 18볼트씩 건전지가 충전시켜 주는 거야. 알겠어? 이 새끼한테도 얼마? 18볼트. 얘한테도 18볼트. 얘한테도 18볼트. 얘한테도 18볼트. 얘한테도 18볼트. 얘한테도 18. 18 이렇게 죽겠다고. 맞아?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이요. 이 에너지는 무조건 뭐 할 때 써요? 저항 지나갈 때 쓴다 그랬죠? 네. 다시 말해. 저항이라는 거 전기 제품이고요. 전기 제품은 무조건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받아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이거죠. 자, 얘는 꼬마 정보니까 전기 에너지 받아서 무슨 에너지? 비대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죠? 간다. 9암페어 갔다.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니? 쪼개져. 전류가 날아가겠죠. 네. 9개의 전자 중 어떤 애는 위로 가려고 그래. 됐어? 어떤 애는 밑으로 가죠. 전류를 나눠줘야 돼요. 누가 나누니?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오메 아저씨가 그랬어요.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저항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2. 그럼 전류는 2대 1로 나눠줘요. 그럼 9암페어를 2대 2로 나누네? 여기 몇 암페어? 6암페어. 그렇죠. 여기 6암페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몇 암페어? 3암페어. 3암페어인데 꼬맹아 잘 봐. 그러면 전자 9개 중에서 위쪽으로 6개 간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래서 꼬마 정보에 불 켜는 일을 하고 이 새끼가 6개가 일로 와. 네. 그래서 집에 가겠지? 네. 그랬을 때 몇 볼트로 가야 되냐? 0V.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18볼트 다 쓰고 왔다는 얘기지? 어디서? 이 위에 있는 저항을 꼬마 정보에 할 때. 불 켤 때. 그럼 이때 몇 줄의 에너지를 준 거야? 얼마? 6 곱하기 18. 아니 전자 하나가 몇 볼트 준 거야?
18줄. 그래서 여기서 18V 다 쓰고 온 거야. 됐어? 근데 밑으로 가는 세 개도 있죠. 얘도 여기로 갔다가 집에 들어올 거야. 저항 몇 개 지나가? 한 개. 하나.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돼? 18V.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18볼트. 그래서 너네 기억나니? 병렬배로는 반드시 전압이 어때야 된다?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와. 맞아? 네. 얘네. 그러면 이때 꼬마 정구 C와 D의 발기압. C요. 몇 볼트? 18V 있어요. 18볼트. 몇 암페어? 공간패요. 6암페어. 10초. 알겠어? 네. 네, 발기. 1080. 80. 맞냐? 예. D 꼬마 정구. 물론 18. 18볼트. 3앞에 3암페어. 10초. 10초. 얼마? 540초. 이거죠. 예. 중3 내용이라고요. 잘 봐. 선생님이요. 3옴 보이냐? 네. 6옴 보이냐? 예. 18V 보이냐? 예. 저항의 개수도 똑같고 저항의 크기도 같았어. 그치? 전압도 같았어. 그러면 각각의 꼬마 정구의 밝기가 같을까? 아니요. 달려줘. 3옴의 밝기 같니? 아니요. 아니죠. 네. 이 4개의 꼬마 정구 중에 가장 밝은 순서대로 늘어나가 시험 문제예요. 됐어? 밝은 순서대로. 자, 그러면 꼬마 정구의 밝기 순서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사용한 전기 에너지. 맞죠? 그럼 어느 꼬마 정구가 제일 밝아요? C. C요. B. 네. 요 계산. 병신이야? 왜? 이미 자명하게 나왔어. 예. 저항의 크기가 같은 애들을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만 다른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무조건 어느 쪽이 더 크니? 병렬 쪽이 무조건 더 커. 보이십니까? 이 새끼 120인데 얘 무려 1080이야. 얘 똑같이 얘도 60, 얘도 60인데요. 얘 진열일 때 240인데 얘 얼마입니까? 540. 밝기 차이가 현격하게 나요.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그러니까 누가 더 밝냐? 일단 병렬에서. 그래서 더 밝다. 그럼 병렬 중에 누가 더 밝았냐? 저항이 작은 애가 왜 밝을까요? 어차피 병렬에서는요. 밝기를 결정하는 거에 누구는 영향을 못 준다? 전압은 영향을 못 줘요. 같아요. 그럼 뭐가 크면 밝은 거예요? 전류. 전류가 크면 밝은 건데 전류는 저항이 뭐할수록 크다. 작을수록. 그러니까 병렬에서는 저항이 작은 애가 무조건 밝아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항이 작은 3옴짜리가 6옴짜리보다 밝았잖아요. 이해돼? 얘 병렬일 때 그래요. 병렬이라서. 왜냐? 그럼 진열로 간다고 치자. 그 다음은 진열이죠. 진열에서 누가 더 밝아요? 저항이 큰 애죠. 왜? 직렬은요. VIT에서 뭐가 같니? I. I가 같아요. 이게 일정.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뭔데? V는 저항이 클수록 커요. 커요. 알겠습니까? 네. 이 얘기예요. 되겠죠? 이게 중학교 3학년 6단원 문제입니다. 되겠어? 시원해. 그렇지. 근데 중학교 3학년 6단원을 배웠어요? 알죠. 이제 기억이 나겠죠. 근데 꼬맹아 밝기 비교할 때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직렬이든 병렬이든 시간을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 새끼 10초 흐르면 얘도 10초 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꼬마 정구의 밝기를 계산할 때 굳이 10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구할 이유가 없어. 다 10초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무시한다. 다시 말해서 됐어. 1초 동안. 5. 됐어. 사용한 전기 에너지. 맞습니까? 그거 비교도 되잖아요. 비교는 되죠.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정말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맞냐? 그래서
비교할 때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1초로 놓고 이걸로 비교해도 되죠.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맞아? 네.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주면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라는 건 이걸 사용한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네. 이거를 우리 뭐라는 줄 아세요? 소비 전력이 얼마야? 라고 할 때 그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기호는 P고요. 단위는 와트. 와트. 그러면 이 새끼 몇 와트야? 12와트. 이 새끼 얼마야? 24와트. 이 새끼 얼마야? 108와트. 108와트. 이 새끼 얼마야? 54와트. 얘가 제일 밝아. 알겠어? 똑같아. 맞죠? 근데 너 전기세를 우리가 얼마만 내느냐? 한 달에. 전기세는 뭐만큼 내? 전기를 사용한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큼이지. 예. 에너지 계산할 때 시간 단위가 뭐야? 시간. 경신, 아, 초. 어, 한 시간은 몇 초야? 1시간이요? 3,600초. 아 네. 얼마? 3,600초. 오, 60초는 아니네. 말도 안 되죠. 조건 봐서 조건 봐서. 말도 안 될 것 같지? 1시간 60초로 계산해서 들어올 게 많아. 내가 다음에 낸다. 내주세요. 그럼 1시간에 3,600초야. 하루는? 하루 간단하잖아. 3,600 곱하기 24. 4,000. 나 한 달 동안 사용한 거 낸 거니까. 거기다 또 이제 한 달에 30일이니까 30 하면 되겠지? 좋아, 얼마야? 계산기가 있죠. 이 정도는 안 사기로 해야지 과거 갈 건데 3,600 곱하기 지금 24 곱하기 30. 간단해? 숫자가 아니지. 오케이 해볼게요. 근데 이게 오케이. 의미 없이 숫자만 큰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한 달 단위로 낼 때 총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니까 숫자가 쓸데없이 커진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세를 낼 때만 초가 아니고 뭘로 계산하자? 아우어로 계산하자. 64만 2천 초. 알겠어? 네. 이렇게 시간 단위를 초가 아니고 아우어로 계산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 양이라고 합니다. 전력량. 그래서 집에서 사용한 전력량만큼 여러분들은 돈 내는 거예요. 네. 전기 에너지와 전력량 똑같은데 초로 계산했냐 아우어로 계산했냐 요 차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럼 꼬맹아. 이거 VI가 뭐라 그랬어? 와트. 와트. 어. 그러면 얘는 와트에다 뭐 곱한 거야? 초. 아, 그래서 얘는 와트에다 뭐 곱한 거야? 어. 시. 그래서 전력량 단위가 와트시야. 아,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국말. 자, 이 새끼야 와트시가 와트시. 알겠냐? 단위. 진짜야, 와트시야. 이 단위 이름이 와트시라고 있고. 영어와 한글의 조합이죠. 알겠습니까? 와트시만 해도 돼. 다시. 그죠? 와 다시. 1와트시가 몇 줄이고? 얘도 에너지야. 얘도 에너지고. 단지 시간 단위만 다를 뿐이야. 그죠? 1와트시는 몇 줄? 3,600. 네. 1시간에 3,600초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네. 고등학교에 가면 저항으로 회로도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저항을 주면 너무 쉬워. 그래서 뭐 주는 줄 아세요? 모든 전기 제품을 내서 파는 모든 회사에서는 전 세계 판매하기 위한 규격이라는 걸 지켜줘야 돼. 그래서 전기 제품에는 항상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 전기 제품은 100V용이야. 200V에 꼽으면 너 뒤져 이 뜻이야.
200볼트에 꼽는 새끼 개새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전격 전압이라고 이거야. 규격 전압.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격이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 사면 안 돼. 알겠어?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100볼트 용이야 라는 뜻이고, 자, 이건 뭘까? 그랬을 때 나는 1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 써. 이런 뜻이야. 와. 그쵸. 네, 이게 뭡니까? 소비 전력. 전력량 아니야. 소비 전력. 전력량으로 맡으시지. 소비 전력이야. 됐어. 네. 와, 제가요. 오늘 우리 집에 전기 제품을 바꾸려고 막 정말로 바꿨거든요. 진짜요? 뭘 사겠냐? 뭘 사야 되냐? 기억 사야죠. 위에 거 사야죠. 왜? 위에 게 돈을 덜 내서. 소비 전력이 적으니까. 돈을 덜 내서. 얘는 1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먹는다면 얘는 1초에 얼마 하고 500줄의 전기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지. 전기세가 2.5배야.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저걸 보여주는 거야. 대인이. 그래서 엄마는 살 때 저걸 안 보죠. 물론이니까 디자인 보죠. 솔직히 말해. 엄마 디자인 봐. 저런 거 안 봐. 봐도 너무 알겠어. 그러니까 가격을 제일 먼저 보자. 네, 100볼트는 둘다 그쵸. 무슨 돼지코 뽑으면 되잖아. S에서 그건 절반도 음에 잘죠. 그럼 꼬맹아, 저기 써져 있는 저것만으로 나 뭐한다? 이 전기 제품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 저항은 얼마일까? 이게 저기 써 있죠. W는 와트시 W는 VI V I 새끼야. W가 얼마? 200. V가 얼마? 100. 그럼 I 얼마? 2 있잖아. 산소 맞아? 이형처럼 뜻이잖아. 처음부터 그랬어. 내 저항 얼마니? 100 V는 아야. 100 아 50 병신. 맞냐? 처음부터 써 있어. 그치? 실제로 전기 제품이 100V 200W라고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 전기 제품의 100V를 꼽는다면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건지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이 얼마인지가 써 있는 겁니다. 같이. 근데 꼭 저런 거 사서 개새끼가 생기죠. 이걸 200V에 꼽습니다. 몇 와트가 될까요? 400원. 저 새끼 고추 따자. 400이야 400 400 400 아 뭐예요? 800와트. 왜일까요? 저요 100V에 꼽으라 그랬는데 200V에 꼽았어요. 진짜요? 그러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죠. 내가 100V 용을 샀는데 200V에 꼽았을 때 변하는 건 뭐고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저항이 안 변하죠. 저항이 안 변해요. 이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저항을 결정하는 건 물질의 종류, 길이, 불면적, 온도. 이거 4개밖에 없어요. 어떤 물질의 저항을 결정하는 건 길이, 굵기, 물질의 종류, 온도라고요. 그럼 내가 100V에서 200V로 꼽는 순간 이 4개 중에 바뀐 거 있어? 없어요. 모든 전기 제품은 이미 만들어질 때 저항이 고정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200볼트에 꼽아도 저항은 50원입니다. 알겠냐? 전류 얼마니? 400입니다. 그러면 전력은요? 보입니까? 얼마입니까? 800W죠. 이해돼요? 네. 이게 수능과 영재에서 더럽게 좋아요. 우리 중3의 영입니다. 딱 내신입니다. 정말 딱 내신입니다. 보세요. 전압이 몇 배 커졌네? 2배. 2배. 그러면 전력은 네. VI인데 얘가 2배 커지면 얘도 반드시 몇 배 커지니? 2배. 그래서 2의 제곱이야. 몇 배 커져? 네. 4배. 자, 그럼 내가 이 새끼를 300볼트에 꼽을게. 그러면 계산 새로 하니? 9배. 뒤져. 자, 전압이 3배 커지면 전력은 9배. 3의 제곱이야. 몇 배? 9배. 1800. 네. 알겠습니까? 예. 저항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 회로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너네들을 살살 다루니까 아론이 몇 오면 주죠. 고등학교 때 그걸 안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저기서 뭘 구한다고요? 저항. 머리 있는 척해. W는 VI. VI. I는 아니 V는 I는 IR. 네. 그럼 V 자리에 IR 집어넣어도 합법이야. 오. 집어넣어. 아이제곱 이게 전력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I는 루트 I는 R분의 V. V. 그러니까 I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도 합법이야. R분의 V제곱. 맞아? 전력 구하는 다양한 방법이야. 아니야? W는 VI I 제곱 R R분의 V. 그러면 이 새끼 저항이 얼마니? 이걸 이렇게 끌고 가려면 하세월이죠. 우리나라 수능 문제는 길어봤자 1분 30초에 끝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집어가요? 맞아? 네. 기억. 맞아? 예. 이 저항 얼마야? 네. 1짜리야. 아니야? 맞아? 네. 얼마나 하냐? 50. 네. 밝기 누가 더 밝아? 105. A야 B야? A. 몇 배 밝아? 2배. 2배이잖아. 맞아? 네. A 꼬마 정보 더 밝은 이유가 뭐야? 직렬이라서. 직렬 회로라 각각의 꼬마 정부에 흐르는 시간과 전류는 같으나 전압이 저항과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큰 쪽이 더 뭐하다? 밝다. 이렇게 주죠. 네. 55. 맞아? 예. 누가 더 밝아? 55. 55옴. 몇 배 더 밝아요? 2배. 2배. 알겠습니까? 예. 그럼 밝은 순서대로 들어가. 밝은 순서. BCC. 끝? 하겠죠. 네. 몇 배 밝아? 얘보다 얘가 몇 배 밝아? 2배, 4배.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봐. 어휴.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 마. 그럼 16번 풀이. 가만히 있어봐. 그래.
있어? 그러니까 천사 가만히.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쌤이 암산을 했어? 됐어? 이럴 수가. 저항비 몇 대면? 저항비 몇 대면? 2대1. 그럼 전압을 어떻게 나왔어? 2대1. 2대1. 됐죠? 얘 얼마? 400. 200. 몇 암페어? V는 I야 이 새끼들아. 4 4암페어. 아. 몇 암페어? 4 직렬이니까. 예. 되겠어? 600볼트. 몇 볼트? 어. 몇 볼트? 600볼트. 600볼트. 병렬일 땐 전압이 600볼트. 하나. 몇 암페어? V는 I야 이 새끼. 6암페어. 아이 병신들 힘들어 죽겠네. 씨. 12A. 됐어. 예. 밝기는 전력 V야. 예. 네. 그러면 제일 밝은 새끼 D 이거 얼마? 1200. V에다가 I를 곱하면 어떻게 1200이 되지? 7,200. 고추 돼. 한번 헛소리 할 때마다 1mm씩이야. 쌤, 제 깎을 것도 없는데. 자 이거 불러. 이거 얼마? 이거 얼마? 800 맞아요? 네. 몇 배야? 몇 배야? 몇 배야? 9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 중상 내신이야. 알겠어?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요번에 어느 학교지? 어디지? 양모시갱이 학교에서 3단원, 6단원이 시험 보는데. 오우. 와. 어이구. 진짜 완전 걸리네. 어이구. 진짜 생각했죠. 기말 36일 것 같아. 그렇죠. 36일 것 같아. 이거밖에 없어. 이게 두 개는 얼마나? 몰라? 알죠. 알아. 알아요. 1 지랄. 이걸 안 받아주네. 찬선도 잘라요. 찬성잖아. 천선은 잘라는 말고 찬성은 3mm. 3cm. 하자. 전기를 띤 실제 Q라는 전화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러니? 전기 에너지. 지랄. 전기냐. 힘. 전기력. 전기력.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달걀이 잘라요. 여기는 올 여자들만 있는 안 돼. 남자 성비 영광에 있구나. 안 돼. 어? 자, Q라는 전화가 실제로 받는 힘을 야 힘을 한 번으로 뭐라 그러냐? 력. 어. 아. 이거 심한데? 눈높이 좀 다시 다 해야 될 잠시만. 구하는 식 F는 알제곱분의. 알제곱분의. K 맞아? 맞아. 예. 플러스 1콜롱의 기준 전화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러니?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 또는 전기장의 세기. 그냥 전기장이라고 해도 돼. 알제곱분의 KQ.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를 주면 전기력 어떻게 구해? F는 QE. 네? 네? 오케이. 이거죠. 됐어? 네. Q 전화가 받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맞아. 전기 에너지를 U라고 쓰고 단위는 줄이야. 맞아?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QE. 또는 됐어요? 또는
이거는 P 곱하기 움직인 거리